주가라는 것이 상승을 하면 하락의 기조,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는 게 좋은 게, 대주주들이 이미 고가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 조정이 지금 미국에서 촉발된 것 같긴 한데, 이게 단순하게 미국의 문제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같은 모양새고요. 우리나라 주가도 마찬가지죠.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9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말이라 한 주간이랑 준비하실 것도 좀 많으셨을 테고, 여래저래 마음이 좀 들뜨기도 하셨을 텐데, 주말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를 보시면 아마 조금 심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으셨을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이미 매매 영상을 올려놨습니다만, 저는 이미 매매를 끝내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참으로 좀 답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 좀 안 맞아도 되는데 이런 분석이 맞아버리니까 좀 피곤하고, 이 증시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압박감이 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간에 있었던 미국 증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또한도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 410포인트가 하락한 434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추세가 지어 잡히는, 윗꼬리를 달고 확실하게 음봉으로 떨어져 버리는 매물을 맞아 버렸고요.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해서 갑자기 무슨 쇼크를 받아서 빠졌다라기보다는 힘이 잔뜩 걸려서 밀려 버렸습니다. 다우지수의 조정보다 좀 심각한 건 나스닥과 S&P 500인데, 이제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릴 건데요. 나스닥 주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지금 다우지수가 1등, S&P가 2등, 나스닥이 지금 3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제일 강했고, 그 다음에 S&P 500이 강했고, 나스닥이 제일 약했는데, 그 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전장 대비해서 2.55%가 빠진 16,690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또한 조정을 받긴 했지만 1.73%로 좀 밍밍했는데, 왜 많이 밀린지 아시겠죠? 네, M7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M7이 완전히 무너졌고, M7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할 얘기 많죠. M7 얘기 제 영상 많이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M7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석 달, 넉 달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무슨 억하 심정이 있거나 제가 이 주식을 들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고, 주가라는 것이 상승을 하면 하락의 기조,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는 게 좋은 게, 대주주들이 이미 고가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물량 소화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천천히, 차근차근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란 투자들이 급하게 매물을 시키고 시작했고, 100불마저 깨지면 이거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추격 매도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빅테크 쪽에 좀 조정 부분인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주들의 펀더멘털, 제가 보는 기준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펀더멘털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냥 빌미를 삼아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게 더 냉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실적이 꼬꾸라진 것도 없고, 제가 일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3개월 사이에 개가천선하거나 또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갑자기 매출이 떨어질 확률은 없다. 실적 그냥 잘 나온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죠.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건 이제 무리가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빌미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조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M7, 쉽게 말하면 빅테크. 빅테크 속에서도 AI가 주도했던 섹터가 이제 한 종목에서 연결됐던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주가의 개념에서 떠나면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에요. 주가의 개념을 떠나면. 평생 여러분 주식이 평생 수직으로 날아가는 주식은 없어요. 평생 수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받았다 또 가는 거죠. 또는 조정을 받았다면 또 반등을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평생 수직으로 가는 주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상황이 딱 그렇다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조정이었고 이제 투자자들이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빠르게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의 좀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주가의 모습은 좀 그랬고 선물 주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조정이 지금 미국에서 촉발된 것 같긴 한데 이게 단순하게 미국의 문제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같은 모양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참 우리나라 주가만 보고 있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우리나라 주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보다 더 많이 빠지고 일본보다 더 많이 빠진 게 한국입니다. 야, 이게 대한민국 주가가 어쩌다 이렇게 이 이빨 빠진 호랑이 돼버려가지고 참 이 아시아의 맹호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 대한민국 주가 굉장히 좋게 보는데 지금 뭐 제일 힘이 없어요. 뭐 이유는 제가 이미 브리핑에서 써드렸죠. 지금 일단 금투세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너무 없어요. 유동성이 없는 게 이제 금투세 때문에 없는 것도 있고 뭐 자금들, 부동산 자금들,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등등등이 아시아 증시에서 지금 자금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여러분 주가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있고 일본 니케이 주가가 있잖아요. 자 보시면 어차피 모양새는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치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일본이랑 비교하면 한 요 정도에 지금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뒤에 3연타로 지난주엔 4일 연장 빠졌고 오늘까지 빠지면 5일 연장 빠지는 건데 여기를 보면 일본의 거래량 규모를 보면 요렇게 웨이브를 치면서 요렇게 떨어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요렇게 떨어집니다. 이 거래 규모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근의 증시의 성향이 유동성 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이라는 게 여러분 돈 들어오는 장이 유동성이 아니라 돈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되는 장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일전에 4월달, 3, 4월달 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그냥 흔히 말해서 무지성으로 막 치고 올릴 땐 거래량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시세가 나면 따라가는 시세 이런 장이었다면 그건 이제 비이상적 시장이고 지금은 이성적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 시장이라는 것은 누군가 팔면 내리고 누군가 사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거래를 보시면 주가가 빠지면 그래도 뭔가의 기대치가 있어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안 받아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가가 누군가 받아줘야 치고 올리죠. 받아줘야 지지를 받죠. 유동성의 지지력이 있어야 지키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뼈가 아프죠. 약간 제가 좀 옆으로 샜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치고 빠지고 받쳐주죠. 그러니까 아래 꼬리로 좀 달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결이 다른 게, 나스닥은 지금 거래 규모를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래 형태가 유지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 매수자 매도자가 거의 팽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수자 매도자가 거의 팽팽하기 때문에 캔들이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차익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들이 조금 무섭다, 좀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상해도 보셔도 그렇고 홍콩도 마찬가지. 상해를 하는 분들은 뭐 더 답이 없겠네요. 우리나라만큼 상태가 안 좋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매매는 신경을 잘 쓰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매매인데 저녁 파동에 대해서 싸우고 싶지 않다. 난 최대한 빨리 수익을 보고 나가겠다 해서 지난주는 제가 그냥 수익을 빨리 보고 다 끝내버렸어요. 뭐 더 진폭이 더 나왔어도 내 파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짰는데,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게 여기가 A 파동이고 여기 반등했던 것이 B 파동이고 여기가 C 파동이에요. 자, 보면 A 파동은 대추세기 때문에 웬만해서 B 파동이 A 파동을 다 못 잡아먹습니다. 죽었다 깨도 못 잡아먹어요. 오케이? 자, 이거 연결로 봅시다. 이게 A고 이게 B인데 얘가 죽었다 깨도 마인샷으로 잡아먹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C 파동인데, 예, 지난주에 이제 함정이 여기였어요. 제가 사실 이 함정이 있을 거라고 봐서 제가 이미 그거를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저녁 시간 전부터 저희 체험하시는 분들, 저희 VIP 고객분들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 B파동을 넘기려고 할 거다. 이 B파동을 넘기려고 할 건데 그 뒤를 내가 모르겠다. 왜냐? A파동보다 B파동은 A파동에 대한 저항이 생각보다 덜 심해요. 왜냐하면 A파동이 와인샷으로 떨어졌지만 첫 반등이기 때문에 B파동이 상대적으로 A파동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데, 문제는 C파동은 A파동도 저항인데 B파동도 저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중고점, 다중매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중고점, 다중매물대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저 라인대가 골치가 아파요. 저 라인대가. 그러니까 저 라인대가 자칫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B파동에서 A파동을 공략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힘을 모아서 C파동을 땡겼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 여기에서 지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백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미스파이어가 나오거나 조금만 주변 데이터가 나쁘게 나면 바로 반대곡부로 돌아섭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장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최대한 버티다가 새벽에 시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똑같은 자리를 써드린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체험했던 분들, 저희 유료 당연히 받으셔 보셨겠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18727에 있었던 자리, 지금부터 약 200포인트 위에 있던 자리에 써드렸던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시간이 언제였냐. 이때가 저녁 6시였어요. 6시. 매매가 다 끝났고 이제 클로징한 시간인데, 어제도 같은 설명 내가 해드렸다. 위가 분명히 많이 열려있다. 그래서 욕심난다. 욕심난다는 거는 매수를 찍어보기, 매수를 하기에 욕심이 난다예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을 더 길게 가지고 싶다 이거죠. 근데 나도 그 이상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제 노려보진 말자. 왜냐? 일단 A, B, C 파동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고 큰 틀을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녁 6시에 써드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이 자리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갈 걸로 보이지만 얘를 끝까지 넘어가는 걸 보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봤거든요. 열렸어요. 열려서 19,000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었는데 얼씨구나 잠깐 있다 보니 이게 맹걸 저녁 시간이 딱 개장이 되고 나서 돌파를 또 하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꽂혀서 밀려버리더라. 그래서 1A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단 부분은 제가 생각한 라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 몰라요. 네, 제가 아는 라인까지만 아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죽었던 부분들. 왜 죽었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는 아니고 B에서 C에서 버티던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니겠는 걸 하면서 내던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제가 최근에 계속 현물을 설명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현물이 박살나니까 선물이 못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현물이 앵간히 버티면, 현물이 적당히만 버티면 지금 상태였으면 슈팅 걸려서 날아갔을 거예요. 주가가. 왜냐면 A, B, C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를 지지했잖아요. A, B, C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버텨냈으면 주가가 날아가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조금만 버텨냈으면. 왜? 매수력이 많이 있었으니까. 매수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서 날아가려고 폼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A, B, C 파동 이후에 주가가 깨지면서 다음 D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BC에 있었던 악성이라기 표현보다는 대기 공격자들이 실망을 하면서 이 매물이 지지층이 깨졌다고 인식하고 손절매성 매물이 나오니까 죽어버리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결국 이제 투매성이 좀 있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투매는 아니고 공격했던 물량들이 빠져나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위치가 좀 안 좋고, 일단 저점은 또 잡아서 반등 시도를 할 거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오늘 매수 전략 쓸 거예요. 매수 전략 쓸 건데, 오늘은 매매를 2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1차는 매수를 할 겁니다. 1차는 매수를 찍고 밴드의 회복을 조금 시도하는 전략을 써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A 두들겨 맞았고 B 그 다음에 C잖아요. 근데 C인데 여기서 이제 밴드께서 손절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도로 쉽게 안 따라갈 거예요. 매도로 쉽게 안 따라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히 고점 대비해서 추세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쉽게 매도로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매수를 붙일 확률이 높다 이건데, 근데 문제는 매수를 붙여도 이것도 문제인 게 지금 펀더멘털이 따라붙어 주질 못해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일단 연준에서 말하는 빅컷에 대한 데이터로 보기에는 좀 너무 안 좋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 얘기도 지금 왜 부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이미 3개월, 4개월 전부터 계속 파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불편한 것이 침체의 가능성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우린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거다. 근데 금리 인하 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는 침체의 가능성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개선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흔히 말하는 유동성 빨로 당겨야 되거든요. 유동성이 있냐? 없어요. 유동성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묘수가 하나 필요해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축구, 저는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맨날 시장만 봐서,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 대해서 이런 걸 볼 시간도 없고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뉴스들을 보다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상암에서 경기를 했는데 무승부를 했잖아요. 우리보다 피파 랭킹도 낮은 국가였는데, 이번에 또 2차전을 또 다른 팀과 하는데, 사실 이제 감독이 딱 바뀌면서 좀 굉장히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묘수가 뭡니까? 막 3대0, 4대0, 막 골을 다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분위기 개선을 시키면 그런 지금 좀 밍밍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죠. 시장도 그래요. 펀드멘털의 개선을 기대하는 거는 지나가다가 감나무 밑에 있다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주고 내 입으로 콕 하고 들어올 거를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기보단 감나무 밑에서 짱돌이를 던져서 감이 떨어뜨리게끔 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거든요. 시장 자체를 한번 강하게 들어 올렸을 때 투자들이 달라붙는 모습을 보는 게 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한번 봐야 되는데, 대신 이것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몸살 났을 때 병원에서 링거 한 대 맞으면 갑자기 확 살아나죠. 갑자기 팔팔해진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 그 팔팔한 몸을 가지고 또 뭐를 하다가 조금만 오버를 하면 2차전으로 쓰러지면 그때는 이제 회복이 좀 더뎌지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돌파해서 B파동, C파동 라인대를 근접하면 시장은 괜찮아질 거예요. 진정사 될 건데, 그 현상을 못 봐버리면 반대극부를 맞으면서 추격 매도자들이 나올 겁니다. 추격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추격자들. 그래서 이 추격자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시장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상품들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리듬이 비슷해요. 리듬 자체가 비슷하고 오일, 골드, 나스닥, 항생인데 전체적으로 리듬이 어떠냐면 기준선들을 이탈하지 않은 것은 골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골드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버티긴 버티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원한 슈팅으로도 못 가는 좀 이제 갇혀있는 형국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유가는 70불이 깨져서 밴드를 하향 이탈해서 깨먹은 상태고, 나스닥에도 주가를 한번 깨먹은 상태고, 지금 항생도 2차전을 깨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깨져먹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는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특별한 특이점 있는 내용보다는 분위기를 확 잡아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어주기보다는 시세를 먼저 이끌면서 다음 데이터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이죠. 그리고 이제 헷갈릴 장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무리하게 덤빌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딱 먹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간결하게 승부하고 추세 승부 아직 안 날 거예요. 아직 시장이 좀 등락 싸움이 있어서 온전한 추세는 주 후반부, 그다음에 가장 피크는 제가 볼 땐 FOMC 전후고 아직까지는 그런 간보기장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단정지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오늘에 대한 생각도 참고해서 말씀드렸고 해당 내용 참고해서 이번 주도 한번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지난주에 전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도 잘 이어가길 저도 희망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앞서가려고 하기보다 지금의 시장을 따라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돌아오는 16일, 17일, 18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고 국내 증시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선물 시장과 미국 시장 오픈합니다만 저희는 다음 주 16, 17, 18 휴무일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을 것이고요. 당연히 브리핑 서비스도 16, 17, 18일 날은 전달되지 못합니다. 지금 체험 신청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 체험 신청 마감은 보통 금요일까지 체험 신청 받아드렸습니다만 돌아오는 수요일 9월 11일까지만 체험 신청 가능하고 그 이후에 체험 신청은 추석 명절 지난 이후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겠다라는 말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이지만 미리 참고하시라고 같이 공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매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현 송 대표였습니다.